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커피 머신 업계에서 이 원로이신 그 문 사장님과 왜 디스케일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랄까 굳이 저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좀 실제 그 디스케일 제거 업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신 분한테 통해서 이 필요성하고 이거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왜 디스케일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스케일링이 필요한 거는 일단 기계 자체에 생기는 이상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그룹인데 좌우에서 뭐 100mm를 빼는 동안에 얘는 7초, 얘는 9초. 그런 차이들. 그냥 네, 편차죠. 네. 추출 편차도 당연히 있고 온수 노즐에서 뭐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들 가만히 있을 때 물론 작동 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온수랑 추출 편차 그리고 급수나 어떤 불량 상태가 나와요. 지속적으로 기계에서. 그런 것들은 부속을 간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사실 부속을 갈면 해결이 잠깐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스케일이 내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케일은 연수 필터를 써도 어차피 생기거든요. 가열되고 씻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커피 머신은 다들 보일러가 구리잖아요. 구리, 스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아도 몇 달 뒤에 다시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연소 필터를 비싼 걸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쵸. 또 연소 필터 너무 좋은 걸 달면은 맛이 흐리죠. 맛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만약에 너무 디스케를 오랫동안 안 했어. 그랬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오나요? 오랫동안 안 하면은 사실 커피 머신 안에는 배관이 엄청 많은데 넓지 않아요. 직경이 내부가 되게 좁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글러나 오리피스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막혀버리죠. 제일 많이 보는 사례들 중에 하나는 급수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 그러면은 보일러 자체 알람이 떠요. 에러가 뜨고 히팅이 차단된다든지 뭐 히터가 터져버려 준다든지 내지는 계속 에러가 뜨는데 고객님께서는 열심히 추출 버튼 누르면서 에러를 없애면서 쓰시죠. 왜냐면은 어느 순간 뭘까 배관이 막혔을 때 처음에 완전히 다 막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급수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맞아요. 이런데 일반적인 오류로 알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런 줄 아시죠?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막히면은 그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러가 뜨기 시작해요. 그 관 자체가 결국은 우리 혈관이랑 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물은 솔직히 이거 좀 랜덤한 것 같아요. 내가 계속 해보면서도 느끼는데 어디서는 1년 만에 막히는 데도 봤고 맞아요. 예. 어디서는 이게 벌써 막혀? 이럴 정도의 그런 경우도 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막 5, 6년, 6, 7년 됐는데도 이렇게 깨끗해? 이런 데들도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깨끗한 거는 너무 본 적이 드물어서 그쵸. 네. 깨끗한 거를 본 적은 사실 드물고 깨끗하시면 보통은 뭔가 관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뭔가 최소한의 필터 교체라든지 필터 교체. 최소한의 뭔가는 주기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아 맞아요. 그런 데서 은근히 그런 상상들을 많이 보고 맞아요. 그 편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출을 하다 보면 그냥도 느껴지는 게 있겠지만 물론 멈춰있던 기계들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아예 그룹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여기서는 압력은 굿바가 맞는데 나오는 양은 비교적 뭐 얘는 한 10초? 얘는 한 15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똑같은 물량이? 같은 물량이 근데 결과의 물량은 같아요. 근데 나오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차이가 나는. 저희가 최근에 들어온 애가 그래요. 아, 이거는 체크하실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원도를 담지 않고 그냥 물량을 재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재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원도가 또 이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은 뭐 또 다른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추가적으로는 뭐 당연히 급수관이 막혔으니까 네. 소음이 날 수 있겠죠. 급수 자체의 소음 내지는 뭐 펌프가 돌 때만 나는 소음이라도 소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팅 불량도 찾아볼 수 있어요. 히팅이 올라갔는데 썼더니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물론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잠깐 들었는데 바로 히팅이 툭 떨어지더니 이제 라떼 한 3잔 치니까 없어. 이러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소음은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수 필터를 너무 교체 안 해도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거는 뭐 네. 번외입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스케일과 필터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알아요, 사실. 맞아요. 가봐요. 그러니까 필터 교체인 줄 알고 웃으면서 갔다가 스케일이었을 경우 스케일이어가지고 있죠. 한참 뜯고 한참 고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케일을 그러니까 머신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디스케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유지보수 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뭐 딱 저희의 어떤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년 2년 차부터 차부터. 그게 1년이 무상 ES 기간이 저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사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2년 이게 3년 넘어가면은 점점 생겨요. 점점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디스케일은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디스케일 하기 전에 해결이 안 돼요. 스케일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부속을 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관이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을 청소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아예 전체 오버홀은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부담스럽고. 예, 애매한 부분이. 내가 만약에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슬레이어나 스피릿 정도면은 거의 한 뭐 2,500 뭐 이 정도 되는 거는 스케일 제거하는데 뭐 200만 원이면은 그냥 뭐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일반 기계를 갖다가 100만 원 넘어가게 해서 오버홀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꽤 많죠. 예,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오버홀하고 네. 그 디스케일링의 그 닥터스케일에서 하는 차이점. 차이점으로 보면은 오버홀은 우선은 기계를 걷어 가시죠. 작업하시면서 오버홀은 기계를 걷어 가고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대 머신을 놔주세요. 대체 머신이라고 하죠. 대체 머신을 놔주시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으셔야 돼요. 뭐 오버홀 자체는 2, 3일이면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업자분들이 이거 한 대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S도 다니시고 다른 데도 다니시고 여러 기계들을 보시면서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디스케일링은 일단은 현장으로 저희가 옵니다. 와서 하루만 주시면 돼요. 한 6시간 정도 작업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휴무 날이나 혹은 매장 마감하신 후 그 시간대에 저희가 방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버홀을 하다 보면은 흔히 있는 이것도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아우렐리아 오버홀 하고 있는 건데 구독자분이 갖고 오셨어요. 오버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열심히 뜯고 이것저것 설명하고 했는데 중요한 게 히터가 나갔어요. 그리고 얘도 보면 부속들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오래된 것들은 그러니까 뭐 너무 관리를 오랫동안 안 했어. 그럼 오버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면서 그냥 싹 그죠? 가르면 되니까. 근데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은 그래도 안 좋아도 계속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워놓는 순간 이제 문제가 더 부각이 드러나기 돼요. 때문에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오버홀 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오버홀 하면은 부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걷어가고 나서의 일이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못 보던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계는 사실 뜯어보면은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문제는 있어. 계속 얼마큼 나오는 해내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갈면 좋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립되는 구간이라서 많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버홀이나 이게 디스플레이나. 보면 조금 머신을 정비하다 보면 좀 억울한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업사에 맡기잖아요. 근데 얘는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현장 가면 어려운 점 많죠. 네. 일단 갔는데 사실 스케일도 모든 기계가 저희가 디스케일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일단 라마를 돕고 스트라다 못해요. 그리고 그 외에 수동 머신들, 레바 머신들은 저희도 입고 해와요. 들고 와서 작업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열교환기가 이미 터져서 크랙 나서 스케일이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건들면 바로 세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께 말씀드리죠. 현장에 점검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작업을 가니까 점검 갔을 때 이걸 확인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저희가 다음 날이든 새벽에라도 임대머신 해가지고 대체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은 어쨌건 염두에 두시라고. 그래서 작업을 맡기실지 안 맡기실지까지. 그렇게 작업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